예, 안녕하세요, 동문 여러분. 강사 박영준입니다. 3월 강의 시작 후 벌써 한 달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강생별 AI 활용 경험과 이해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강의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일부 보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녹화본 제공을 통한 사전 학습과 현장 실습 중심 강의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본 개념과 사용 방법은 사전에 녹화본을 통해 학습하시고 현장 강의에서는 실습, 질의응답, 사례 적용 중심으로 진행하여 보다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실무 세미나는 토목 실무 전반에 AI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함께 학습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사례와 방법을 축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입문 과정부터 문서 실무, 자동화, 발표 시각화, 선택 심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입니다. 이 강의에서 먼저 AI를 처음 다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처음 AI에서 자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거에 대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 먼저 사례를 실례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면은 이번 섹션은 따로 들을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먼저 오픈 AI로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먼저 여기서 오픈 AI를 칩니다. 오픈 AI가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오픈 AI를 들어가서 챗GPT 사용하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여기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뜨는데 가입이 안 되신 분은 이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가입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맨 우측 하단에 보면 개인 설정이 있어요. 그 설정에서 보면 개인 맞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 맞춤 설정을 보면 기본 스타일 및 말투 이게 있고 토목에서는 전문적으로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맞춤형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닉네임이 있고 직업 그 다음에 추가 정보 이게 있습니다. 이거 저장하면은 앞으로 여기서 채팅이 시작되는 건 모든 건 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맞춤형 지침하고 내 추가 정보인데요. 이거는 저 교환해서 보면 제 거에 이제 건데 이게 맞춤형에 대한 설정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아까 그 칸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응답 방식 설정도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아까 두 번째 칸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설정해 줘도 아주 기초적인 기능은 기초적인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토목 실무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이 정도의 것은 작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프롬프트 그거는 이제 제 거고 프롬프트에 대해서 자기가 스트럭션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하는 방법을 뒤에 또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칸에다 집어넣는 거 여기서 파란 것들을 자기 현실에 맞게 하고 뒤에 것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듣고 바로 이해가 되신 분은 이번 강의를 구태여 시간 내서 들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실무 적용 세미나 입문 과정으로 챗GPT를 내 업무에 맞게 설정하는 커스텀 인트로덕션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기능을 구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각자의 업무 문제, 검토 방식, 자료 방식에 맞게 챗GPT를 기본 세팅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챗GPT는 그냥 써보는 단계가 아니라 내 업무 보조자처럼 세팅하는 출발점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환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질문 구조화, 둘째, 역할 부여, 셋째, 할루네이션 방지입니다. 즉 단순한 질문 몇 개 던져보는 게 아니라 AI를 실무용으로 쓰기 위한 기본 길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를 한 번쯤 써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 넣어보면 들쭉날쭉하고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왜 매번 토목 엔지니어다, 한국어로 정리해달라, 기술 검토용으로 답변해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을 줄이고 답변을 좀 더 일관되게 받기 위한 기본 기능이 바로 커스텀 인스트럭션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AI를 배웠냐면 교환에 나온 바와 같이 보고서 시간이 단축되고 있고 기술 학습이 가속할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I에 대해서 문서 공유를 통해서 선진국의 설계 기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없는 기준들도 해외 설계 사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진 기술을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 검색이 효율화되고 협업 품질이 향상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란 무엇인가?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이제 챗GPT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해 달라고 미리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 직원에게 주는 업무 매뉴얼과 비슷합니다. 한번 잘 작성해주면 매번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내 스타일을 반영한 답변을 받기 쉬워집니다. 이 기능은 정답을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내 상황과 문체에 반영하도록 기본값을 세팅하는 기능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만 제대로 작성해놔도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수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있을 때 없을 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생길까?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없으면 매 대화마다 내 배경과 원하는 형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반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새 대화에서 내 정보와 응답 방식이 자동 반영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다만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기는 응답 품질을 높이는 도구이지 완전한 제어 수단은 아닙니다. 즉 설정을 해뒀다고 해서 모든 답변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며 최종 검토는 여전히 사용자가 해야 됩니다. 표현을 보셨으면 이제 오픈AI도 베타 출시 당시부터 모델이 항상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해석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컨스트런 인스트럭션은 응답 품질을 높이는 도구이지 완벽한 제어 수단은 아닙니다. 커스텀 인터랙션 설정 화면 열기. 아까 이제 모두에 처음에 설명해 주듯이 챗GPT에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좌측 하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세팅에 들어가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 설정을 하고 커스텀 인터랙션 클릭 후 입력합니다. 아까 그 모습을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서 챗GPT 처음 한 건데 여기서 밑에 자기 거 클릭한 다음에 개인 맞춤 설정을 들어가고 여기서 맞춤형 지침을 넣고 그 다음에 내 추가 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씩 한번 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인 맞춤 설정까지 보여드렸고 커스텀 밑에 클릭 후에 입력하고 세이브는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바로바로 저장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이제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고 글자 수가 1500자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배울 내용인데 입문 과정에서는 이 과정은 없습니다. 커스텀 챗봇 사용 시에는 커스텀 인터랙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 대화창에서 커스텀 인터랙션하고 다른 명령어를 넣으면 매 대화창에서 명령하는 내용이 시행됩니다. 그다음에 명령 새로 내는 명령과 커스텀 인터랙션의 명령이 서로 상반될 경우에 새로 집어넣은 명령이 우선되십니다. 커스텀 이 스트링의 두 가지 입력창인데요. 커스텀 인스트럭션 두 가지 입력창인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입력창은 아까 보여줬던 첫 번째 입력창은 챗GPT가 나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것을 적는 것입니다. 즉 내 직무, 전문 분야, 주요 업무, 자주 묻는 주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토목 분야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현재 AI 활용을 배우는 단계이며 업무에서는 설계와 보고서 작성에 자주 챗GPT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입력하는 이제 챗GPT가 어떻게 대답했으면 하는가를 입니다. 즉 문체, 구조, 길이, 전문 용어 처리, 불확실성 처리 방식을 적는 칸입니다. 예시는 항상 한국어로 답변해 주세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하고 답변은 개념, 특징, 실무 순서로 정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팁으로는 두 칸 합쳐서 최대 1500자리까지 입력 가능하고 처음에는 3에서 5문장으로 짧게 시작해도 충분하고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추가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특히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적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거 챗GPT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칸에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일하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걸 그냥 그대로 드래그해서 첫 번째 칸에다가 넣으면 일단은 그 챗GPT가 토목 업무에 당장 사용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건 이제 제 건데 응답방지 설정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순서대로 적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답변을 잘 적어주면 내가 일할 때 일하는 좀 더 편리해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각 방지 원칙인데 이것도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앞으로 입문이랄지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계산 요청 시 형식 이게 있고 또 기준 응급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추후에 또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문서급도 요청사항,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답변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거니까 이게 이제 맞추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교환을 드래그해서 아까 그 두 번째 칸에다 넣고 저장하면 제 컴퓨터가 제 챗GPT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복사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여러분한테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추후에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 아무튼 제게 그대로 복사되는 겁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의 한계와 적용 범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항상 100%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GPTS, 그러니까 과학별로 설정해 있는 그 지시가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언급될 건데 그걸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 GPTS에 있는 내용만이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세팅 개인 설정에서 맞춤 설정 자리에서 토글이 5% 끊었을 때도 안 돼요. 이게 5% 끊는 경우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토목 실무에만 쓸 때는 이게 쓰는데 이게 뭐 과연 개인적인 용도로 무슨 뭐 관광 안내를 할지 이런 거 할 때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5%를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느리거든요. 실제 아까 전문가용 이렇게 식으로 해놓고 작동되는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해서 이대로 쓰면은 많이 느려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불편하니까 꺼놓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진행 중인 대화에는 소급 적용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API 직접 호출,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규칙에서는 커스텀 인터랙션 설정보다 대화 중 직접 주시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이제 이용하면 특정 대화에서 다른 형식이 필요할 때는 그냥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를 하자면 커스텀 인터랙션은 기본값 설정이고 대화 중 직접 지시는 일회성 덮어쓰기고 설정이 잘 안 막힌다 이러면 세팅 퍼스널리제이션에서 토글이 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GPTS가 사용돼서 일을 시작할 때는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 대화에서 시작됐을 때 설정한 섹션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적용됩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교환도 이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인터랙션을 잘 설정해도 실제 답변 품질은 결국 질문 구조와 역할 부여, 할루네이션 방지 이 세 가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기술이 이제 질문 구조화인데요. 챗GPT가 이유는 이제 원하는 답변들을 먼저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면안정 해석을 알려줘 뭐 이런 거 아니면 흑마의 공법을 알려줘 이렇게 묻는 거는 실제 반응이 이게 구조화가 안 돼 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왜 내 챗GPT는
멍청할까 이런 생각이 하는 게 이런 게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구조하고 난 다음에는 이건 이제 뭐냐면 둘째 칸에 설정된 거 그 순서대로 이건 제가 아까 제 거로 넣어놨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나와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설정한 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동일한 질문, 뭐 홍보기법 알려줘를 해도 같은 구조로 답변하고 실무 중심 정보 적응하고 이해하기 쉬운 요약 제공. 이건 이제 자기가 설정한 것에 따라 그래요. 초보자용으로 설정해주지만 또 전문가용으로 설정하면 또 틀려요. 예. 그다음에 다음 대화에서도 동일 형식이 유지됩니다. 또 뭐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렇게 기본 디폴트 값 설정이 없었을 때 사면 한정 해석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교과서적 내용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했던 그걸 그대로 갖다 붙여서 놨을 때 나오는 방법은 이 정도 수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설정 방법에 따라서 답변의 깊이와 실용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두 번째 칸 역할 부여 칸인데요. 롤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 이건 챗GPT에게 특정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면 답변과 톤이 달라지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뭐 토목 전문가, 교육자, 검토자, 뭐 청중처럼 역할을 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할 비교도 정확도를 자동으로 높이는 기능이 아니라 답변의 관점과 스타일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역할에서 이제 토목 전문가 역할이면은 교과서 이렇게 역할 부여법이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장 중심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교육자 역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려운 개념도 쉽게 이해되게 풀어서 주고 근데 이걸 실무에는 별로 적합치 않죠. 이제 검토자 역할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문서 품질 양서 실수 사전 방지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검토자 역할, 토목 전문가 역할 이 정도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커스텀 챗봇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디폴트하고 다른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일하면서 실무하면서 같은 역할만 할 수는 없거든요. 디폴트 값은 모두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 과정도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오늘 디폴트 값 설정 방법이니까요. 역할 부여에서 효과 한계인데요. 역할 부여는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 역할이 부여된 거고 안 된 거는 이제 이렇게 되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근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팁이 이제 구체적이서 좋고 전문가나 뭐 20년 전문가가 더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고 역할별은 형식 관점 바꾼 도구가 아니고 사실의 정확성을 별도로 검증해야 되는 거고 다음은 이제 역할 부여 실전 예시입니다. 같은 질문 역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답변인데요. 역할이 없으면 이제 디폴트가 설정 안 했을 때 이런 답이 나와서 사실 디폴트가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면 챗GPT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AI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혼동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전문가 역할일 때 이제 응답지 이제 바로 현장에서 가령한 답이 나오고 교육자 역할이 나올 때는 이제 개념 학습과 타인 설명에 최적화되는 이런 게 있고, 예. 역할 부여 활용 전략입니다.
이제 지금같이 발표 준비할 때는 이해도 하기 위한 청구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할루네이션 방지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제 할루네이션 방지인데요. AI는 이제 없는 기준, 틀린 수치,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목 지방 분야에서처럼 이제 수치, 기준, 해석 조건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환도 이 부분은 별도 그런 장을 만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중요한 기술 정보는 반드시 원본 자료를 통하여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좀 설명이 드렸었는데, 할루네이션 이제 방지 문구인데요. 이거는 토목 실무에 들어갔을 때 아까 두 번째 입력창에서 반드시 입력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입력되지 않으면 실무 적용이 불가능하다,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할루네이션 줄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입력창에 다음과 원칙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것, 출처가 있으면 함께 제시할 것, 불확실성한 경우 불확실성을 표시할 것, 자료에 없는 수치가는 임의로 단정하지 않을 것, 기준 조항 번호는 임의로 만들지 않을 것, 이런 원칙을 미리 적어두면 적어도 답변이 과도하게 단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교환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 경우에 보기에 할루네이션 방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AI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토목에 대한 실무 지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활용은 결국 토목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좀 더 도움을 받고 하는 거지, 토목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AI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루네이션 방지 실제 내시입니다. 실제로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챗GPT는 밑에 황금원칙, 훌륭한 보조 도구이지만 전문 기술 판단은 최종 책임은 항상 엔지니어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 정보는 반드시 원본 자료로 재확인하고 본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속는 게 유형 세 번째인데, 존재하지 않는 논문 자료 인용, 셰익스피어 오류에서 누구의 지방공익 기시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형 1, 2, 3번은 이제 대략 거기 보면서 스크립이 되기가 쉬운데요. 3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깜빡깜빡 쓰고 속아요. 이제 나만의 프롬프트 사용법인데, 아까 예시로 적었던 건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범용을 만들었어요. 이제 다 지방 분야가 아니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이제 수정해서 아까 세 가지 기술, 질문 구조와 역할 부여, 할루네이션 방지를 모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이제 아래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해서 거론하는 내용을 내 상황에 맞게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에 아까 첫 척한 두 척한에 붙여놓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해놓고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좀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자기에게 맞게. 첫 번째 입력창 예시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쓴 글씨를 좀 바꿔가면서 이것도 30년, 20년, 10년 이렇게 넣은 것도 아까 그 질문 수준이랄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어요. 이런 파란 거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력 요청인데요. 이제 답변 수준. 이게 답변 수준에 대한 내용. 답변 구조.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역할이 엄청 답변 구조가 달라지겠죠. 이걸 잘 잡으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편집할 업무량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성 원칙. 이것도 할루네이션 방지인데요. 이것도, 이거는, 이게 설정이 안 되면 오류에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설정. 이 내용도, 자기가 편집하는 데서 많이 줄어드니까, 이 내용 상당히 자기에 맞춰 수정해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실제 연습. 설정에 이제 답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까 이런 내용들. 예. 핵심이 뭐냐면, 프롬프트 핵심은 결론 먼저 나오는 구조입니다. 30년자 경영자는 배경 설명이 보다는 판단 근거와 리스크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내용을 한번 바꿔가면서, 이거는 설명이 어려운데, 자기가 하면서 느껴가면서 바꿔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좋은 게 방법이 아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유의사항인데, 이제 설정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나 회사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내부 미공개 자료, 비공개 계약 정보, 계정 정보 같은 건 넣지 않아야 됩니다. 실무에 필요한 범위의 배경 정보만 간결히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환도 보안 데이터 활용 관련 주의사항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보면 토목 지식이 워낙에 공개된 거라 아까 밑에 있는 이제 발주 정보랄지 설계 정보, 공사비 등 뭐 이런 거 정도 주의하면 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용 정도 또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 실제로 보면 저는 이제 뭐 해상풍력이랄지 이런 거 보면 유럽 기준이랄지 아니면 일반 특별한 구조물에 선진국들이 많아 있어요. 그래서 그쪽 자료를 보면서 오히려 학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뭐 발전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국토가 좁다 보니까 뭐 좁은 밀도에서 모든 걸 다 하지만 그렇게 깊이는 없는데, 해외 사례 설계 저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은 한 가지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국토가 넓다 보니까 이제 한쪽 분야만 해도 이제 먹고 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설계 내용을 갖다 보면은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설계서 올려놓고 저도 이제 가끔 심심할 때랄지 이럴 때 보면 외국 비슷한 선진국은 뭘 검토하는지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런 것 좀 같이 좀 보여주라고 하면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AI를 통해서 배우는 게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해보고 다음번 이제 4월 4일 오픈 강의 때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렇게 실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을 테고, 예. 실습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4월 7일 오프라인 강의 때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6번 보면은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6번에 보면 커스텀 인터랙션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클까요? 제가 답변합니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정리입니다. 질문 구조와 역할 부여, 할루네이션 방지.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제 챗GPT를 잘 쓰는 기술 자체보다 내 업무 방식에 맞게 세팅하고 검증하면서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작성한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이제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써보면서 수정 보완되는 운영형 설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 설정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토목 문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즉 기술 검토 의견서, 저 같은 경우에 개측 보고서, 설계 심의 자료 검토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음 4월 4일 토요일 3시 오프라인 강의 때 이제 어떻게 사용하기 이제 사례를 좀 발표해 주셨으면 뭐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잘 만들어 놨으면 한 달 정도 충분히 사용해 보면서 수정해 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아까 같으면 제 거하고 아까 표준 거 2개를 보여줬는데 제게 여러분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저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분야별로 만든 거를 서로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또 저희 강의 취지고요. 이상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